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홍성 지역에는 백화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백화산은 그 이름처럼 흰꽃이 만발하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산이었다. 이 산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물이 깊숙한 곳에 영험한 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용은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곤 했다. 하지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용과 대화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화산을 찾아와 그 전설적인 용을 만나기를 꿈꿨다. 홍성 마을에는 예쁜 여자아이가 한 명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인이라고 했다. 수인은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마을 사람들을 돕고 다녔다. 그녀의 부모님은 갑자기 병에 걸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수인은 부모님의 병이 낫도록 도와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인은 백화산의 용에 관한 전설을 마을의 어른들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녀는 용이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백화산을 향해 길을 나섰다. 산으로 떠나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했지만 수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백화산에 도착한 수인은 길을 잃고 말았다. 길을 헤매던 그녀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작은 숲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수인은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백화산에 살고 있다는 용의 목소리였다. 용은 수인에게 말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수인은 두려움도 있고 용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그녀의 진솔한 마음은 용을 감동시켰고 용은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용은 아름다운 비단과 신비한 약초들을 수인에게 주며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부모님을 보살피렴. 이 비단으로는 침구를 만들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약초는 물에 달여 드시면 효험이 있을 것이다. 수인은 용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용이 준 선물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용의 말대로 부모님을 보살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병은 기적적으로 나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깊은 감명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시간이 흐르고 수인과 그녀의 가족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수인은 꾸준히 마을 사람들을 돕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가 용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은 모두가 순수한 마음만이 진정한 기적을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홍성의 백화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용의 전설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순수함의 가치를 기억하며 이 전설을 자손대대로 전하기로 결심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장흥 지역에는 무성한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언제나 신비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 대나무 숲 한가운데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황금빛 잉어가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황금 잉어를 한빛이라고 불렀다. 많은 이들이 대나무 숲을 찾아가 잉어를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가까이 가도 잉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빛은 오로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준호는 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한빛을 직접 보고 싶어졌다. 준호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용기와 호기심이 넘치는 소년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숲속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살랑이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잉어가 사는 연못 근처에 도착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연못을 바라보며 한빛을 소리내어 불렀다. 한빛아, 나와 친구가 되어줄래? 그러자 놀랍게도 연못의 물결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황금빛 잉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잉어는 은은한 빛을 바라며 준호를 향해 다가왔다. 한빛은 준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특별한 존재였다. 잉어는 준호에게 바람이 전해주는 낙엽의 이야기와 별들이 속삭이는 밤하늘의 비밀을 전해주었다. 그 후로도 준호는 자주 대나무 숲을 찾아 한빛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시간이 흐른 뒤 장흥을 덮치려는 큰 폭풍이 몰아쳤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준호는 대나무 숲에서 배운 지혜를 사용해 마을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나무 숲에서 들었던 방법으로 풍향을 계산하고 마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폭풍이 지나간 뒤 마을 사람들은 준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한빛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마을에 전해주기 시작했다. 대나무 숲과 연못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장소로 각인되었고 준호는 장흥의 위대한 지혜자로 존경받았다. 그렇게 장흥의 대나무 숲과 황금잉어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대나무 숲을 찾아와 순수한 마음을 되새겼다. 결국 한빛과 준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경상남도 밀양에는 신비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달이 뜨는 밤에만 그 진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달빛 호수라고 부르곤 했다. 밀양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다. 민수는 다른 아이들처럼 이야기 속 모험을 꿈꾸며 자랐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수에게 달빛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수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야. 달이 꽉 찬 보름밤이 되면 호수의 물은 은빛으로 반짝이며 신비로운 물고기들이 춤을 춘다고 하더구나. 사람들은 그 물고기들을 달빛 물고기라고 불러왔단다. 그 물고기들은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는 힘을 가진다고도 하지. 날개 달린 물고기를 만나면 그에게 소원을 빌어보렴.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흥미로 가득 찼다. 그는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꼭 달빛 호수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드디어 보름달이 뜨는 밤이 찾아왔다. 민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호수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이 자고 있을 시각 민수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조용히 호수로 가는 오솔길을 따라갔다. 달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침내 달빛 호수에 도착했다. 장관이었다. 호수는 진정 반짝이는 은빛 물결로 찰랑거렸고 수면 위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빛을 받으며 노래하는 것처럼 물기둥을 만들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민수는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한 마리의 특별한 물고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할머니가 말했던 날개 달린 달빛 물고기였다. 민수는 재빠르게 물가로 다가가 속으로 간절한 소원을 빌었다. 다가오는 겨울에도 우리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그 순간 물고기는 한번 크게 빛나는 곡선을 그리며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마치 민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수는 즐겁고 강렬한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밤 이후로도 민수는 종종 달빛 호수를 찾아가곤 했다. 매번 찾아갈 때마다 달빛 물고기들은 그를 반겨주었고 소년은 커가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곧잘 나눴다. 세월이 흐르고 민수는 어른이 되었지만 달빛 호수의 전설은 그의 가슴 속에서 언제나 살아 숨쉬었다. 사람들은 아직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밀양의 달빛 호수를 찾아와 그 신비로운 물고기들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소원을 빌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화천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별빛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빛 소나기 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아주 드물게 나타났으며 그때마다 마을은 놀라운 변화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고대의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나무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큰 가지와 잎을 자랑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별빛 소나기가 시작될 때 이 나무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며 특별한 날이 올 때마다 그 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수현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현은 늘 밝고 긍정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녀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수현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현은 꿈속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수현에게 별빛 소나기가 곧 내릴 것이다. 그때 나무에게 소원을 빌어라. 너의 진심이 담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수현은 깨어난 후 꿈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정말로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 어느 날 마을의 하늘에 마침내 별빛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별빛이 하늘에서 쏟아지며 마치 비처럼 내리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흥분된 마음으로 고대의 나무 아래에 모여들었습니다. 수현도 가족들과 함께 나무 아래로 가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따뜻한 기운이 그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현의 가족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의 땅 문서가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수현의 가족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수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수현은 별빛 소나기가 내린 날의 기적을 잊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날의 경이로운 사건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화천의 별빛 소나기는 사람들의 삶에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축복으로, 그렇게 전설은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수원이라는 고장에 위치한 화성이라는 아름다운 성이 있었다. 화성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으로 이름 높은 성곽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화성의 건설자 정조대왕은 성을 설계할 때 비밀스러운 요소를 추가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곽의 지하에 숨겨진 용의 전당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용은 수호신이 되어 화성을 지키고 있었다. 용의 이름은 철룡으로 오랫동안 수원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 철룡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수원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가 수원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날 밤 화성의 본체 아래로 흘러들어간 신비로운 운명의 강물 때문이었다. 이 강물은 마치 마법처럼 잠든 용을 깨어나게 했다. 어느 날 수원에는 큰 위기가 닥쳤다. 이웃 나라의 군대가 화성을 침공하려고 접근했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정조대왕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전설 속 철룡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곧 성곽 아래서 힘차게 요동치는 소리가 들렸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철룡의 깨어남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성곽 위로 솟구쳐 올라가면서 구름을 헤치고 하늘을 날랐고, 불을 토하며 적군을 물리치기 시작했다.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고, 수원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 이 일은 수원 사람들에게는 용이 지켜주는 땅이라는 것을 각인시켰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매년 용이 깨어난 날을 기념하며 축제를 열어 철룡에게 경의를 표했고, 이 기간 동안 수원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다. 비록 철룡은 다시 깊은 잠에 들어갔지만, 그의 존재는 수원의 전설로 남아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수원의 아이들은 이 전설을 듣고 자라났다. 아이들은 용의 전설에 흥미를 가지며 화성 주변에서 물거나 용의 힘을 상상하며 자신감과 용기를 키워갔다. 그리고 오늘도 수원 화성의 사람들은 그 위대한 용이 전설을 새기며 서로의 평화와 화합을 이어가고 있다.